안녕하세요, 캔디구입니다. 가방을 만들었어요. 가죽 가방이거든요. 가죽끈 있는 가방. 그래서 가죽끈은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가죽끈이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나 있는 사이로 여기 우리가 왜 가정 시간에 배운 박음질 있잖아요. 박음질로 달기만 하면 돼요. 아주 쉽더라고요. 괜히 원단으로 끈을 만들 필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가죽으로, 이거 통가죽이거든요. 끈을 만들다 보니까 아주 나만의 엣지 있는 가방이 탄생이 됐는데요. 가벼워요. 엄청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서 아주 들고 다니기 편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주 엣지 있고 예쁜 가방도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보니까 아주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거 이제 제가 앞치마 만든 원단을 가지고 이용해서 한마를 떠서 만들었는데요. 좀 이거 제가 만들어 보니까 욕심이 나서 조금 더 크게 만들어도 예쁠 것 같아요. 왜냐면 크게 만들면은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집어넣고 막 다녀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패턴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요거보다 크게 만들고 싶으시면 더 크게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거 만들고 보니까 귀여워요. 귀여운데 조금 더 실용성이 있으려고 하면은 조금 더 크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작은 가방을 선호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가방이 커서 막 많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광고가 붙었어요. 하다 보니까 오늘 또 너무 재밌어졌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많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독려를 해주시면 제가 별별 상품을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다 여러분들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 가죽끈 산대는 제가 아예 영상에서 공개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방 패턴을 설명하겠습니다. 가방 패턴을 설명을 하는데 요 가방이 이제 이렇게 모양이 여기는 조금 좁고 여기는 조금 넓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방이 요거는 밑면입니다. 밑면 가방 밑에, 그리고 가방 여기 옆에가 돼서 가방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가방을 전면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전면을 항상 패턴을 뜨실 때는요, 꼭 이렇게 중심을 뜨시고요. 그리고 항상 박스를 만드세요. 박스 패턴을 만들어서 저기 가로는 32cm, 세로는 25cm. 그러니까 밑면이 32cm예요. 그리고 위에 면은 28cm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에서 14cm, 14cm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밑에 면은 16cm, 16cm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항상 패턴 뜨실 때는 중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모든 거는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꼭 중심이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위에면 28cm, 밑에면 32cm, 길이는 25cm를 해서 가방 전면을 만드는데요, 2장이 필요합니다. 2장. 자, 그리고 가방 밑면. 자, 이게 밑면인데요. 밑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닿아야 되니까 여기면은 똑같겠죠. 32cm 가로는, 그리고 세로는 11cm. 그리고 이건 다 시접이 다 포함되어 있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밑에는요, 한 장만 하시면 돼요. 한 장. 양쪽이 안 들어갑니다. 밑면은 바닥은 한 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자, 이 패턴은 가방 옆면에 대주는 건데요. 이 옆면 길이하고 옆면 길이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길이가 25cm였잖아요. 여기도 길이 세로가 25cm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랑 마찬가지로 위에는 조금 더 넓고요. 여기 위에는 조금 더 좁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다가 중심선을 그려주시고요. 중심선을 그려줘서 여기서 5.5cm, 여기서 5.5cm 나가서 합해서 11cm가 되게 밑면은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면은 10cm입니다. 10cm이기 때문에 중심에서 5cm, 5cm 나가서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 옆면이 나오는데요. 핸드백 옆면은 2장입니다. 2장이고요. 위, 아래가 있습니다. 위는 조금 좁고요. 아래는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자르실 때
나중에 미싱 박을 때 이렇게 박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위아래를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패턴 설명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를 원단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단을 설명하는데 제가 이 패턴을요 길게 이렇게 떴어요. 이거 길게. 왜 이거를 한 장을 크게 떴냐 하면은요, 반장 이렇게 접어서 밑면은 하나니까. 왜 이걸 떴냐 하면요, 핸드백이 빳빳해야지 핸드백이 딱 각이 쓰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원단을 두 겹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원단을 한 겹을 하는데 저는 원단을 두 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핸드백은 나중에 만들었을 때 굉장히 두꺼울 거예요. 딱 빳빳하게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더 겹칠 수 있게,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요거를 위에다가 밑면을 위에다가 눌러줄 수 있게끔, 위에다 같이 이중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뜨실 때는요, 이거를 정확하게 패턴을 뜨실 때 요거를 가지고, 자, 여기 한 면이 나왔잖아요. 여기 한 면이 나와서 통으로 둘 때는요. 그리고 여기는 밑단은 한 면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 짝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접을 때는 여기서 접어서 이렇게 해서 한 장을 뜨시면 됩니다. 통으로 재단할 때의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를 낱장으로 재단할 때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cm를 더 주었습니다. 여기 패턴보다 1cm를 낱개로 재단은 더 줬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낱개 재단은 여기보다 1cm를 더 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게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핀으로 꽂습니다. 이걸 놓고 이렇게 두 겹을 하게 되면 굉장히 핸드백을 해놨을 때 빳빳하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요거를 핀으로 한번 먼저 꽂아주시고요. 자, 고정해 주시는 작업 합니다. 자, 요것도 또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먼저 위에 판도. 그리고 요거를 중심에다 이걸 놔줍니다. 중심에다가 이걸 위에다가, 그럼 시접이 안으로 쏙 들어가서 깨끗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중심을 먼저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잘 꽂아야지, 이게 지금 원단이 굉장히 겹이 많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꽂을 때, 만들 때. 그리고 요거는 제가 미리 꺾어놨어요. 1cm 들어가게 다리미로 미리 꺾어놨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꺾어놨어요. 여기 중간에도 이렇게 꽂아주셔야지 여기에 미싱이 박힐 수 있습니다. 촘촘하게 꽂아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아주 촘촘하게 꽂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핸드백 모양이 이제 벌써 나오죠. 핸드백 모양이. 자, 요거 이제 한 개 만든 거 하나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안감을 만들어 봤어요. 안감은 이게 똑같이 재단하시면 돼요. 안감 같은 경우는 요거를 그대로 놓고 자르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대로 옆판 그리고 밑면 그대로 자르시면 돼요. 한 개씩. 자, 요거 2장, 옆면 2장, 밑면 1장, 이렇게만 자르시면 됩니다. 안감은. 그리고 안감은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안감에는 꼭 심을 붙여 주셔야 됩니다. 심을 한 겹 더 붙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미싱하고 여기서 박게 되면 여기에도 안단이 들어가요. 안감에도 안단이 들어가거든요. 핸드백 안감에도. 그러면 안단은 여길 접었어요. 5cm를 잘라서 1cm를 접어 넣어서 양쪽에 다 이렇게 끼워 놓고, 다 여기 안단은요, 여기 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 안단에는 몽땅 다
입구리 부분에는 다 이렇게 안단이 들어갑니다. 5cm로 잘라서 이렇게 4cm가 나오게 시접이 들어가서 이렇게 다 미리 미싱을 박아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핸드백을 만들어서 또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다 창구멍을 10cm 남겨놓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기 입구는 몽땅 미싱으로 몽땅 박을 거예요. 그 어디로 뒤집냐 하면은 안감 옆구리로 뒤집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또 미싱으로 박아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핸드백을 만들 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옆면이고요. 옆면은 이제 양쪽에 한 개씩 들어가죠. 이렇게 위아래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그 핸드백을 만들 때 끈은 이렇게 동대문 시장에 가면 가죽끈을 팔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데 이렇게 딱 이게 넣어서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거래처 요거 명함을 그대로 오픈을 하니까 여러분도 가죽끈을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13,000원 줬어요. 가죽끈이에요. 통가죽끈이에요. 요거보다 아주 요거는 13,000원, 뭐 12,000원에서 15,000원이면은 아주 가죽으로 된 끈을 맘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천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게 가죽으로 됐을 때 완전하게 고급스러운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꺼내 볼게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끈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입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구입하셔서 여기 꼬매기만 하면 돼요. 여기 손바느질로 꼬매기만 하기 때문에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사시라고 제가 아예 상호를 오픈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미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볼 때 먼저 이쪽을 먼저 여기를 먼저 받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매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미싱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앞치마랑 똑같이 이 청바지 실로 받겠습니다. 자, 청바지 실로. 자, 끝 스티치를 여기 박습니다. 청바지 실로 끝 스티치를 박습니다. 자, 끝 스티치를 박는 요령은 여기 미싱 노루발에서 여기 끝나는 점 있잖아요. 요 끝나는 점에다가 요 끝을 대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끝 스티치예요. 이렇게 스티치는 박으실 때 틀리면은 이게 삐뚤삐뚤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바늘 받고 쉬고 5바늘 받고 쉬고 5번씩 받고 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똑바로 박을 수가 있지. 천천히 박으셔야 돼요. 천천히. 5바늘 받고 쉬고 5바늘 받고 쉬고 이렇게 해서 박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박았으면은 여기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0.5cm 간격으로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도매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속으로 들어가는 바느질이에요. 겉으로 나오는 바느질은 아닙니다. 속으로 들어가는 바느질이에요. 0.5cm. 우리가 시접을 1cm 줬거든요. 이거는 0.5cm로 왜 이거는 이 속에 있는 판하고 겉에 판하고 합복을 해주기 위해서 합쳐지기 위해서 박아주는 미싱입니다. 이거는 바느질이 겉으로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안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눌러받게 해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쭉 한 번씩 박아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원단이 그렇게 되면은 두 겹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딱 만들어놨을 때 각이 이게 흐트러지지 않고 딱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아주 잘 됐어요.
자, 핸드백 옆면을 대줄 건데요. 옆면을 대줄 때 여러분들 제가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여기다가 아래라고 표시해 놨어요. 여러분들도 꼭 패턴을 뜨실 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약간 틀려질 수가 있어요. 잘못 바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조금 고난도 미싱이 어디냐면은 여기 부분이에요. 이 각을, 이걸 가지고 여기 옆에를 박아줄 텐데요. 이게 각 잡는, 여기 각을 잡는 부분이 미싱에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각 잡는 부분은 미리 시침질로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끝부분이 있죠. 자,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이렇게 끝부분. 양쪽 끝부분을 다 잘라줍니다. 내귀퉁이. 자, 내귀퉁이 이 부분을 대각선으로 1cm 좀 방피는 선에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왜냐하면 각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자, 여기서도 미리 잘라줍니다. 자, 여기도 각을 2cm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삼각형으로 잘라줍니다. 각이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요. 자, 이렇게 잘라줬죠. 잘라줬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미리 손반질로 꾸며줍니다. 이게 이렇게 달려야 되잖아요. 아래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1cm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2cm 박혀야 되는 부분에서 미리 이렇게 시침질을 해줍니다. 자, 시침질을 여기까지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시침질을 꼼꼼하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돌려주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바뀌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이 부분은 미싱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미리 시침질을 해놓으면 아주 거기가 받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부분 돌아가는 부분만 다 시침질로 각을 시침질을 해줍니다. 박혀야 되는 부분.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도 잘 보시게 되면 여기도 아예 여기서 시침질을 해줍니다. 아래까지 다 편편하게 박히려고 하면. 자, 여기서 한 다음에 자, 각은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각을 돌렸습니다. 각을 돌렸어요. 여기 부분만 이렇게 시침질로 아예 해놓으면은 미싱은 쭉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쪽도 다시 한번 미리 다 시침질을 해놓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또 여기서 시작해서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줍니다. 끝까지 와서 여기서도 또 돌려줍니다. 이게 각 부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 부분 미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받쳤죠. 이게 맞히는 부분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가서 0.1, 그러니까 1cm 우리가 시접을 줬잖아요. 1cm를 박으시면 돼요. 자, 각지는 부분이 어딘지 보시고 딱 각지는 부분에서 미싱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각지는 부분에서 또 돌려주시고요. 돌려가 보셔야 됩니다.
되면은 이 각이 진 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쪽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각 진 게 뒤집어 보면 딱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쪽도 미싱을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바지 실로 박을 때는 5번으로 박아주셔야 됩니다. 5번. 청바지 실은 무조건 다 5번으로 박아줘야 됩니다. 조시가. 저도 지금 5번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돌려주시고, 각 있는 데서. 우리는 쉽죠? 이미 벌써 각을 다, 시침실을 거길 딱 정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박기가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각진 부분은 꼭 이렇게 미싱으로 가위로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각이 진 부분은 우뚝뚝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 잘라주시고요. 자,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요. 뒤집을 때는 손끝으로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 뒤집을 때 접어서 손끝으로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접어서 손끝으로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빠질 때 힘을 꽉 주셔야 돼요. 또 접어서 이렇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뒤집게 되면 네, 끝이 각이 잘 나왔죠. 이렇게 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각이 잘 나왔죠? 각이 잘 나왔으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청바지 요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넣어서 한 번 더 눌러받게 해줍니다. 다 시접은 몽땅 다 옆쪽으로요. 가방 옆면 쪽으로 해서 한 번 더 눌러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싱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자, 이렇게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쪽도 눌러볼게요. 시접은 모두 옆쪽, 가방 옆쪽, 전면 쪽이 아니라 옆쪽으로 다 몰아주시고 시접을 이렇게 미싱으로 한번 딱 눌러주시게 되면 아주 거기 시접이 안정적으로 얌전히 있어요. 왜냐면 여기 원단이 좀 두껍잖아요. 두꺼운데 이렇게 딱 눌러받기를 해주게 되면 아주 안정이 되거든요. 자, 양쪽 밀어트기를 다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박다가 뒤에 게 여기서 물려 박아졌어요. 잘 조심해서 잘 미싱 하시기 바랍니다. 끝에서 이렇게 해서 야, 가방이 사각이 완성이 됐죠. 자, 사각이 완성이 된 다음에 우리는 이제 고급 바느질을 한 사람이니까 다리미를 한번 또 예쁘게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넣고
안쪽에서 시접을 먼저 눌러줍니다. 밑에도 눌러줍니다. 밑선은 안 보이시죠? 밑선을 이렇게 해서 다림이 있는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눌러주십니다. 자,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한 번 더 내려줄게요. 이렇게 옷이든 가방이든 이 원단이 된 거는요, 이렇게 다 이렇게 다리미를 한번 눌러 주셔야지 아주 만들었을 때 매끈하고 예쁩니다. 똑같아요. 옷이나 가방이나 원단으로 만들기 때문에. 꼭 겉에서 한번 누르고 속에서도 한번 눌러주고. 끝에 부분은 이렇게 눌러주고. 다림질 갈 수 있는 부분까지 단적하게 가줍니다. 자, 이 밑에도 한번 다려줘야 되겠죠? 박혀졌던 부분은 다 이렇게 다림질로 다 다려줍니다. 자, 그러면 네모나게 자, 이쁘게 잘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미식으로 갈게요. 앞감하고 겉감을 이어보겠습니다. 앞감하고 겉감 이거 뒤집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겉감하고 안감이 양쪽 다 바깥으로 나오게 항상 합복을 할 때는 안감이 다 바깥으로 나오게 안감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자, 안감 쪽 겉감의 안쪽이 겉으로 나오게, 그리고 안감의 안쪽이 겉으로 나오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거 합복하는 방법은 옷이나 가방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합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핀을 꽂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꽂았거든요. 꽂았으면 자, 1cm 간격으로 안감에서 미싱을 넣어줍니다. 1cm 간격이요. 우리가 시접을 2cm 줬잖아요. 자, 1cm 간격으로 미싱을 안감하고 겉감을 연결시켰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감하고 겉감을 다 연결시켰으면요, 요 창구멍 사이로 해서요, 요거를 눌러박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단 연결해 줄 때 여러분들 꼭 눌러박기 하시는 거 아시죠?
모든 시접을 안쪽으로 놓고요. 입구리를 다시 한번 눌러받게 해주십니다. 자, 안단하고 겉단 연결한 입구리를 눌러받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입구리를 미싱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구멍으로 난 부분을 갖고 좁게 하려니까 아이고 좀 힘이 드네요. 자, 이제 창구멍 난 부분으로 뒤집어 줍니다. 창구멍 쪽으로 난 부분으로. 자, 가방이 거의 다 완성돼 갑니다. 뒤집어 주세요. 잘 안 뒤집어지네요. 자, 이렇게 밀어넣게 해서 쑥쑥쑥쑥 이렇게 밀 때 이렇게 이 구멍을 잡고 이 손으로 이렇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꾹꾹. 자,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 창구멍이 난 부분 있잖아요. 창구멍이 난 부분은 미싱으로 막아줍니다. 자, 창구멍 부분. 그러면 이제 미싱은 다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뒤집어 놓고요. 안감을 속으로 넣고요. 안감을 빼고. 자, 이제 여기서도 저희가 한번 해줘야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안감 안단 겉에 하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시침질을 한번 해줘서 다림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침질을 안단에서 0.2cm 간격이 겉이 보이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시침질을 해줍니다. 시접을 잘 고르셔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침질을 했으면은 자, 이제 다림질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그 모양이 잡히게. 자, 다림질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안단 눌러주시는 방법 다 아시죠? 자, 그래서 눌러줍니다. 원단이 두껍기 때문에 많이 눌러줘야 돼요. 여기는 적게 눌러서는 되지도 않아요. 자, 안단 부분. 가죽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망치질을 해주거든요. 가죽은 다림질이 못 닿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다림질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을 데렸으니까 또 겉에를 한번 데려줍니다. 겉에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가서 여기 스티치를 한번 더 눌러주겠습니다. 여기 끝 스티치만 한번 주겠습니다. 가방 끈의 위치를 잡아보는데요. 잠시만요. 여기서 7cm 내려오시고요. 7cm. 자, 7cm. 정확하게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7cm 내려오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정도에서 9cm 들어오시고요. 아니 8cm 들어오시고요. 여기서도 8cm 들어오고요. 8cm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확하게 이렇게 잡으셨으면은, 자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요 위치에 달릴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두 번 잡지 마시고 여기서 똑같이 양쪽을 맞추셔서 여기서 이렇게 핀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정확하게 잡는, 양쪽을 똑바로 잡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핀을 딱 눌러주세요. 핀을 딱 눌러주면 여기서 보면은 딱 이렇게 뒤집었을 때 여기 핀 위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위치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가장, 주머니를 만들 때도, 옷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머니 만들 때도 꼭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야지 앞뒤가 아주 정확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손바느질로 해주는데요. 손바느질로 이거 꼬매줍니다. 자, 꼬매주실 때 실을 두 겹으로 해주세요. 실을 두 겹으로 넣으시고요. 이거를 이렇게 쭉 당기다 보면 이 실이 네 겹이 됩니다. 이렇게 네 겹으로 해주게 되면은 실이 굉장히 이렇게 질기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자, 찍은 다음에 여기 대주는 부분에다가, 끝을 대주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대고요. 여기다 손바느질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 구멍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맨 처음에 여기 나올 때요, 이렇게 나올 때 이 구멍을 잘 봐서 이거는 박음질을 해주면 되거든요. 손 박음질. 얘가 먼저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다시 도시, 그 구멍으로 도시 들어가면 돼요. 수놓듯이. 자, 이렇게. 자, 여기 구멍을 먼저 나와요. 구멍을. 자, 여기 뒤에서 구멍을 보셔서 바늘기를 쫙 꽂으시면 됩니다. 꽂으셔서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꽂습니다. 자, 또 뒤를 보셔야 돼요. 뒤를 보고, 자, 원단에 가죽의 구멍을 찾아듭니다. 가죽의 구멍을 찾아든 다음에 되돌려로 다시 그 선을 꽂아주면 박음질이 딱딱 나오거든요. 왜 우리 가정 시간에 박음질 배우셨잖아요. 손으로, 그러니까 박음질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뒤로 다시 가고요. 저도 이거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거든요. 아우 재밌어요. 여기는 구멍을 잘 찾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박음질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구멍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뭐 구멍은 이미 다 끌려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쉽습니다. 우리가 손바느질은 잘하잖아요. 자,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끝나서 여기 뒤에서 보면 이렇게 다리질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꼭 끝날 때 마무리를 잡는 법 할게요. 자, 동그랗게 돼서 3번, 이렇게 해서 2번.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옷은 2번만 해주시면 되지만 이거는 가방이 끈이 요거 실로 유지하기 때문에 자, 3번 해주셔서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똑 잘라주시기 바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끈 자, 하나 해봤어요. 이렇게 박으시면 됩니다. 자, 옆에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예쁘잖아요. 그래서 옆에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서 자, 바늘로 이렇게 꾸며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볼록하고 예뻐지게 두꺼워져서 자, 먼저 이걸 접어서요. 여기를 먼저 이렇게 손바느질 해줍니다. 이게 합복이 되게. 두꺼워서 바느질 안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은 입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손으로 손바느질 해줍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잘 놓이게 해서 잘 놓이게 해서 요거하고 만나는 선을 이렇게 입체감을 주는 겁니다. 지금 리본 하듯이 입체감을 주는 거예요. 두꺼워서 잘 안 꾸며지네요. 입체감을 주니까 이렇게 예쁘게 됐습니다. 짜잔. 야, 좋습니다. 잘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 가죽권 산대는 제가 아예 영상에서 공개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